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가족에 대한 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보육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 어떤 편견 없이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이가 들수록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일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을 모두 잊게 해줄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출장 가는 길에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렸는데 그때 마침 제게 다가와 제 발목을 봐주며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인사할 겨를 없이 헤어졌죠. 그런데 며칠 뒤에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의사였고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멋쩍게 웃는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고마움에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고 제게 괜찮다며 몇 차례 거절하던 예비 남편은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다며 오히려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 식사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고 예비 남편도 빨리 결혼하길 원해서 예비 남편 부모님을 만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까 본 집보다는 이 집이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해도 더 잘 들고. 글쎄요. 나는 잘 모르겠네요.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서. 신혼집으로 딱이죠. 역 가깝고 깔끔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는 어때요? 글쎄, 좀 더 생각해보죠. 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런지 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서둘러 구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예비 남편은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더 괜찮은 집을 찾으려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번 집을 보러 가자고 해도 바쁘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일도 잦았고 겨우 시간을 내서 집을 보러 가면 시큰둥한 반응뿐이라 괜히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죠. 하지만 서운한 티를 낼 수 없는 게 신혼집 빼고는 다른 건 다 괜찮아 보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예비 남편은 매일 다정하게 전화했고 제가 퇴근한 후에도 데이트도 자주 했어요. 신혼집 말고 결혼 준비도 제법 진행되었죠. 내일 웨딩 사진 찍는데 저녁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먹지 말아야 했어요. 지금도 아주 예뻐요.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녁을 안 먹어요? 남들은 다 저녁도 안 먹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서 웨딩 사진 찍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요. 저도 한 번뿐인 웨딩 사진 예쁘게 찍고 싶어요. 왜 한 번뿐이에요? 우리 10년, 아니, 매년 이렇게 사진 찍어요. 지금은 우리 둘이지만 나중에는 셋이 되고 넷이 되겠죠? 예비 남편은 제가 꿈꾸던 환상 속의 가족을 당장이라도 만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 달콤함에 저는 또 남편과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죠. 보육원에서 자란 저와 달리 저와 예비 남편의 그늘에서 평온하게 자랄 아이들, 그리고 아이와 남편이라는 가족이 생긴 저를 떠올릴 때마다 어서 결혼하고 싶다. 이 사람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대한 서운함도 선뜻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괜히 별것 아닌 걸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 마음을 속였죠. 서운하지만 괜찮은 척 했어요. 제게는 이 사람 하나뿐이지만 집은 많으니까. 그중에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서운함을 티내려 하지 않았죠. 혼자 집을 알아보면서 예비 남편 마음에 들 집은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격도 좋고 괜찮은 집이 나오면 가끔 보러 가기도 했죠. 먼저 혼자 보러 갔다가 괜찮은 것 같으면 예비 남편에게 함께 보러 가자고 넌지시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신혼집 보러 가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웨딩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결혼 준비도 대부분 다 했는데 아직도 신혼집을 구하려 하지 않으려는 듯한 예비 남편의 행동에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만나면 평소처럼 다정하고 저와의 결혼을 꿈꾸면서도 신혼집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관심 두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결혼을 미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예비 남편이 아니라 예비 시부모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요. 아무래도 저는 보육원 출신이고 예비 남편은 의사이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누가 봐도 반대할 만한 결혼이잖아요. 의사는 누구에게도 좋은 신랑감인데 비해 저는 누구는 피하고 싶은 신부감인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끝없이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한가 봐요. 아닌데. 무슨 고민 있는 얼굴인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혹시 집에서 이 결혼 반대해요? 뭐? 반대라뇨.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신혼집 보러 가려고 하면 계속 바쁘다고 하고 신혼집은 다 마음에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결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신혼집 얘기만 나오면 미루니까. 뭐? 저는 정말 결혼이 깨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동안 서운함이 있었지만 결혼이 깨질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정말 어렵게 꺼낸 이야기에 예비 남편은 호탕하게 웃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예비 남편의 반응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의아한 얼굴로 있자 예비 남편은 웃음을 겨우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저번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이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으시기도 했고. 저는 괜히 인사 갔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할 남자 부모님을 뵈러 가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자리이겠지만 저에게는 더욱 힘든 자리였습니다. 의사 아들을 둔 부모님이 고아원 며느리를 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인사드리는 날이 오는 것이 때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싹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비 시어머니는 적당히 말만 섞을 뿐 제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남편이 집안의 반대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신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서 인사드렸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힘으로 대학도 나오고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신혼집 구하는 걸 미루는 거예요? 아, 그게 저는 처음 인사드렸을 때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그동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사실 정말 마음에 드시는 걸까 의문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집안의 반대는 아니라고 하니 한시름 놓았죠. 그와 동시에 집안의 반대도 아니면 왜 신혼집을 아직도 구하지 않는 것인지 도통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요.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왜 신혼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니 저도 생각이 많아져서요.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가장이 된다고 하니 좀 더 책임감이 생겨서 음, 개원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거 알아보고 하느라 신경을 못 썼네요. 개원이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개원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결혼 앞두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알아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얘기한다는 게 미뤄졌죠. 예비 남편의 이야기에 갑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마저 들었죠. 그리고 신혼집을 구하는데 급급해했던 제가 조금은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결혼해서 예비 남편과 함께 지낼 생각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남자도 결혼을 앞두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개원까지 하겠다고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예비 남편의 상황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괜히 예비 남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함께 지낼 보금자리와 함께 이루게 될 가족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저보다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마저 들었어요. 예비 남편이 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이 의사이기에 저와 달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원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비 남편의 개원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이 신혼집을 구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간은 제법 빠르게 흘러 청첩장까지 나오게 되었죠. 결혼식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자 저도 내심 걱정은 되었죠. 그때 때마침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신혼집 보러 가자는 연락이었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예비 남편과 함께 집을 보러 갔어요. 예비 남편을 따라간 곳은 한눈에도 외관이 으리으리했죠. 어때요? 위치도 좋고 이 집만 이렇게 뷰가 좋대요. 아, 좋죠. 좋은데 둘이 지내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아요. 당장은 그렇지만 아이들 생기면 금방 꽉 찰 거예요. 여기가 초등학교도 바로 앞이라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예비 남편이 보여준 집은 정말 한눈에도 비싼 집 같아 보였어요. 현관도 넓고 방도 많고 평수도 그동안 제가 봐왔던 집과는 훨씬 넓었죠. 집 내부도 일반적인 가정집보다는 잡지에서 보던 그런 예쁜 집이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넓고 좋은 집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신혼집은 예비 남편과 제가 함께 준비하기로 한 터라 좋은 집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괜찮으면 오늘 계약금 걸고 가죠? 괜찮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금방 이 집 나갈 것 같은데 서둘러 계약금이라도 걸고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 비어 있어서 우리 결혼식 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집 준비해야 할 건 많잖아요. 그렇긴 한데... 신혼집으로 하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단지 안에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고요. 급하게 나온 매물이라 다른 집보다도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얼마예요? 가격을 들은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비싸고 좋은 집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비쌀 거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생 꿈꾸지도 못할 정도의 비싼 집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집은 예비 남편과 제가 함께 준비하기로 한 거라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저는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집이 제법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남편이 만족스러워하자 선뜻 비싸서 계약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죠. 나름 여태까지 아끼고 살면서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모아왔지만 그 집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이 되자 더욱 부족한 제가 더 작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개원을 앞둔 상황이라 제가 계약금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지라 더욱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 집 계약금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만한 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우리 집으로 하기에 조금 과분한 것 같아서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하철 몇 정거장만 가도 훨씬 괜찮은 집 많은 것 같아서요. 그곳으로 집을 보는 건 어때요? 그쪽은 언덕이기도 하고 교통도 불편해요. 지금 집이 우리에게 딱 맞아요. 그 집이 좋은 것은 아는데 사실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어렵게 집값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예비 남편에 비해 부족한 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민망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개업만 하지 않았어도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왜 자기가 미안해해요. 제가 오히려 미안하죠. 개업만 아니었어도 당신에게 부담 지우지는 않았을 텐데. 자기 때문이 아니야. 괜히 제가 부족해서 예비 남편이 개원하는데도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형편에 맞는 신혼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혼집은 우리 사정에 맞게 구해요. 그게 어머니가 그쪽 동네는 별로라고 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신혼집 위치가 별로라고까지 이야기하자 차마 제 뜻대로 신혼집을 구할 수도 없었죠. 게다가 결혼식이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아서 결혼식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드물었죠. 예비 시어머니 말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신혼집으로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신혼집을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개원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개원만 하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금만 입금해줘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렇게 큰 금액은 저도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채우면 되지 않겠어요? 대출을? 예비 남편의 대출 제안에 갑작스러웠어요. 계약금만 준비하면 예비 남편이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계약금부터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보육원에서 혼자 나와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큰 빚을 지어본 적이 없었어요. 20살부터 지금까지 그거 버는 만큼 생활했고 더 번 것은 저축만 했죠. 재테크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저 저축만 하며 지냈는데 큰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니 덜컥 겁도 났죠. 하지만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요했고 당장 구할 수 있는 신혼집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 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오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결혼하는데 필요하다면 대출까지 받아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이런 큰 결정을 앞에 두자 어렸을 때부터 그리웠던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혼자인 게 싫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문득문득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또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이야기 못했는데 결혼 전에 당신 가족들에게도 인사 가야죠? 내 가족이라니요? 당신이 자란 보육원이요. 원장님을 엄마처럼 따르며 자랐다고 했잖아요.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인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설마 그냥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때 마침 예비 남편은 결혼이 얼마 안 남았으니 제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보육원에 한번 인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어서 고마웠어요. 엄연히 말하면 예비 남편까지 챙길 필요 없는데 먼저 함께 보육원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주니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렇게 예비 남편과 약속을 잡아 제가 어린 시절 지냈던 보육원으로 갔어요. 보육원은 오랜 시간 지났지만 제가 자랐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예비 남편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주절거렸죠. 빵 하나를 두고 원생들과 다투며 먹었던 이야기, 갖고 싶고 놀고 싶었던 것들이 한참 많은 학창 시절에 원생들과 함께 외박했던 이야기 등 잊고 지냈던 사소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한참 동안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저를 따라 예비 남편도 보육원을 구경했죠. 그렇게 한참을 보육원 구경을 하다 보니 원장님이 도착했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에 외출하셨다가 돌아온 것이죠.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럼요. 원장님도 잘 지내셨죠?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나저나 좋은 소식이 있다며? 네, 저 이번 달에 결혼해요. 여기는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원장님께 예비 남편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청첩장을 건넸죠. 원장님은 저를 반기며 예비 남편과 청첩장을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무슨 일 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사소한 질문을 했죠. 그러면 한참을 청첩장과 예비 남편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원장님이 저를 딸처럼 여기며 예비 남편을 꼼꼼히 봐주시는 줄 알았어요. 직업이나 나이 같은 질문도 어른들이 하는 흔히 하는 질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원장님이 저와 예비 남편을 배웅해 주면서 집에 잘 도착하고 연락 달라는 말을 그저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실 인사를 다녀오면서 뭔가 제게는 없는 친정이지만 친정을 다녀온 느낌이 들어서 예비 남편과 더욱 가족이 된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제게 신경 써주는 예비 남편의 뜻을 따라 신혼집을 계약하려고 대출을 알아봤죠. 보육원에서 다녀온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느라 원장님께 온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계약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알아보느라 더욱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기에 더욱 원장님의 전화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엇갈린 끝에 원장님과 전화를 하게 되었죠. 내가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무슨 일이신데요? 네가 결혼한다는 사람 말이야. 그 사람 낯이 익어서 그날도 한참 봤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저희 남편과 아는 사이세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원생 첨쩍장 사진에서 본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닮은 사람이겠죠. 아니야. 시간 되면 보육원에 들려. 저는 원장님의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어요.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유독 예비 남편을 많이 살펴본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이유로 예비 남편을 봤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원생 청첩장 사진에서 본 것 같다니요. 조금은 어이가 없었어요. 원장님이 잘못 봤거나 착각한 거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고 인사를 다녀온 후로 몇 번을 전화 주신 게 마음에 걸려 보육원으로 찾아갔죠. 결혼 전에 오해는 풀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간 거였어요. 원장님께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닮은 사람이겠죠. 아니야. 키며 외모며 정말 똑같았다니까.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안 그래도 너 몸은 보여주려고 앨범에서 찾아놨어. 원장님은 그날보다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이야기했어요. 원장실에서 앨범 하나를 꺼내온 원장님은 앨범 속 청첩장을 보여주었죠. 그 청첩장에는 남편과 비슷한 이름과 원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이름 탓에 원장님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하며 청첩장을 펼치는데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예비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그저 많이 비슷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생김새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청첩장에 찍힌 남편과 비슷한 이름 때문에 더욱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혹스러워하는 제게 원장님은 청첩장 속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년에 다른 원생과 함께 결혼한다며 인사차 찾아왔고 집안과 직원 모두 괜찮은 사람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다고 했죠.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상했어요. 다른 원생과 결혼한 그 사람이 예비 남편이라면 유부남이라는 것인데 전혀 유부남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늘 저녁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다른 가정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써 다른 사람이겠지라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데 원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남자 결혼을 앞두고 잠수 탔어. 네? 그럼 결혼식은 당연히 못했지. 결혼식 난 남자 쪽 하객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 애초에 결혼식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지. 왜 그런 짓을... 결혼식 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드는 비용을 다 원생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더라고. 그거와 상황에 따라서 더 부담하는 경우였겠죠. 아니야. 계약한다고 다른 원생한테 돈을 받아서는 전부 환불해서 챙겨갔어. 그뿐이야? 신혼집도 무리해서 계약금만 넣어달라고 하더니 그 돈까지 챙겨갔어. 네? 너도 그런 건 아니지? 원장님의 말에 저는 예비 남편과의 결혼 준비 과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적은 비용은 적은 비용이라며 여자가 부담할 것은 여자가 하는 거라며 제게 결제를 미뤘던 예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데 니 거 내 거 가릴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더 부담하기도 했죠. 제가 부족한 결혼이니 제가 기꺼이 더 부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신혼집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무리하게 얻은 신혼집, 그 계약금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원생과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잠수를 탄 그 남자가 진짜 예비 남편일까요? 한참을 다른 원생의 청첩장을 들여다보고 또 봤어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인지, 예비 남편은 누구인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혼란한 틈에 결혼식은 가까워지고 있었죠. 오늘 대출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아, 그게 아직이요. 좀 더 시간이 걸린대요. 이거 큰일이네요. 결혼식 전까지는 집이 구해줘야 할 텐데 대출금 나오는 대로 서둘러서 계약금 넣어줘요. 내가 부동산에는 잘 이야기해 놓을게요. 예비 남편이 신혼집 계약금을 넣어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순간 거짓말을 했어요. 보육원에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한 후에 결혼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식까지 며칠 남지 않았고 서둘러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 예비 남편과 닮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원생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원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어요. 그놈이랑 결혼식을 한다고요? 네, 그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사진 갖고 왔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도 결혼한다는 그 남자 사진을 보고 싶은데요. 저와 다른 원생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의 사진을 교환해서 확인했어요. 그 원생이 건넨 사진을 보는데 하나같이 제 예비 남편과 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보고 또다시 봤어요. 왜 이 사람이 원생과 함께 있었는지, 왜 원생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비 남편인지 모든 상황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놈 맞네요. 그래서 결혼식 언제예요? 내가 이놈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아요? 의사라는 말에 결혼식 준비도 그놈 원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 전부 다 가짜였어요. 인사했던 시부모님도 가짜고 직업도 가짜고 전부 다 가짜였다고요.
일부러 보육원 출신만 골라서 결혼 사기치는 놈이라고요. 저는 쉽게 이 상황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원생은 잔뜩 화가 난 상태로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를 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빚 때문에 힘들다며 호소하는 원생을 보자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 생각났죠. 제 상황에서 그 금액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그걸 받도록 하고 조금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대출금 나오면 계약금 보내달라고 하던 예비 남편을 떠올리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그러나 제 마음을 이용해서 결혼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다른 원생처럼 피해를 보고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예비 남편을 쫓아가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화풀이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온전히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놈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가만 안 둬. 지금 당장 찾아가서 뭐해요?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이면 쉽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요? 누가 가만히 있재요? 복수해야죠, 복수. 저는 피해당한 원생과 함께 복수를 다짐했어요. 제 결혼식까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해야 했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이 원생에게 했듯이 결혼식 날 잠수를 탄다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혼집 계약금을 받으려 할 게 틀림없었어요. 매일 대출금 안 나왔냐고 물어보는 예비 남편의 의심을 최대한 피하면서 결혼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잡아야 했죠. 우선 결혼식을 제외한 다른 예약건에 대해 환불 처리된 것은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 원생이 환불됐다고 얘기한 가전과 가구, 신혼여행 예약을 차례로 확인했어요. 저희 가전은 계약금 입금 후에 바로 취소하셨는데요. 가구 계약하고 나서 원래 환불이 안 되는데 잘못 입금하셨다고 하기도 하셨고 입금 바로 직후에 연락해 주셔서 환불 처리해드렸어요. 티켓팅 이후에 수수료 차감은 환불됐어요. 가전 매장 직원도, 가구 매장 직원도, 여행사 직원도 하나같이 환급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하나같이 입금 후 바로 환불됐어요. 현금으로 한 곳도 있고 예비 남편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돈을 보내준 곳들이어서 더욱더 제가 환불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그 점을 노렸나 봐요. 제가 알 수 없는 계약건, 그것을 노렸나 봐요. 다른 원생이 결혼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듣고도 사실 조금은 예비 남편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 환불 확인 전화를 하는 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만나면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저 몰래 계약하자마자 환불을 했다니 이건 애초에 저와의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정말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함께 이룰 가정을 꿈꿨던 모든 날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제 옆에는 저처럼 뭐든 이루고 싶었던 미래가 무너진 경험을 한 원생이 있었죠. 그거 알아요? 짧은 연애 기간이지만 연애도 하고 결혼 준비도 했는데 결혼 사귄 걸 알게 되고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죠.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제대로 잡아요. 어떻게요? 그 사람 진짜 이름 모르는 건 나뿐만 아니잖아요. 진짜 이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 이름 말이에요. 다른 원생이 결혼까지 했던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원통해했는데 문득 이름도 모른다는 말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비 남편의 신용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된 카드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예비 남편은 아버지 카드라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가끔 잔액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카드인데 한도가 작은가라는 생각에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도 풍족한 편이라고 들어서 아버지 카드가 한도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예비 남편이 알려준 계약금을 넣는 계좌 이름이 그때 본 신용카드 이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둘러 남편이 알려준 계좌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며 원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름 혹시 알아요? 이 사람 만나는 동안 본 적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잘 기억이... 아! 신혼집 계약금 넣을 때 집주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땐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느라 은행에 간 김에 그놈에게 바로 건네줬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제 신혼집 계약금 넣으라고 준 계좌 주인 이름이에요. 설마 자기 계좌에 돈 넣으라고 하는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예비 남편이 그렇게 어리석게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예비 남편에게 이 계좌가 당신 계좌이고 이게 당신 진짜 이름이냐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었죠. 그러다가 충돌적으로 예비 남편이 알려준 계좌에 소액의 돈을 보냈어요. 그 계좌가 예비 남편 것이 맞다면 제가 입금한 돈을 바로 확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돈을 입금하자마자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 돈은 뭐예요? 대출 나왔어요? 무슨 돈이요? 계약금 넣은 돈이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대출 나오기 전에 집에 나가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넣어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알림이 오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요. 아, 그래요? 예비 남편이 결혼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예비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입금하자마자 전화 온 것부터 예비 남편 계좌임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밤늦게 돈이 입금된다고 해서 바로 연락할 부동산도 없거니와 제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걸 단번에 알아차릴 사람도 없었죠. 부동산에서는 제 이름도 모르니까요. 더군다나 계약금 전액도 아니고 소액만 보냈는데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예비 남편에게 연락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예비 남편은 저와의 통화에서 큰 실수를 했죠. 입금됐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알람이 왔다고 이야기하려다 말았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이상함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생과 복수하기 위해 예비 남편과의 약속을 잡았죠. 대출금을 함께 받으러 가자며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혼집 계약하는 날이네요. 우리 함께 지낼 신혼집이라니 기대돼요. 정말 기대되는 거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나랑 결혼하려는 게 맞는가 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저는 무슨 말인지 묻는 예비 남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비 남편과 원생이 있는 곳으로 갔죠. 예비 남편은 원생을 보자 흠칫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지 결혼하려고 했던 원생을 보고도 모르는 채 지나치려 했죠. 야, 이 나쁜 놈아!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나를 속여?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러세요? 예비 남편은 뻔뻔스런 얼굴로 원생을 모르는 척했어요. 원생은 그런 예비 남편의 행동에 더욱 화가 나는지 언성이 높아졌죠. 결혼하자고 속여서 나한테 빚까지 지게 했잖아. 그래놓고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 사기를 치려고 해?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몇 번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자기야, 이 사람이 하는 말 믿는 것 아니죠?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믿지 마요. 예비 남편은
뻔뻔하게 저를 또 속이려고 하고 있었죠.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의 말보다 예비 남편의 말을 믿을 거로 생각하는지 성의 없이 둘러대기에 바빴죠. 예비 남편의 그런 성의 없는 행동에 괜히 내가 보육원 출신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원생도 보육원 출신이니 일부러 보육원 출신을 골랐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보육원 출신이니 결혼에 대한 환상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도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 결혼하자고 꼬드기기 편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비 남편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며 제게 꺼낸 이야기가 더욱 황당했습니다. 이 사람 말 믿지 말고 어서 우리는 신혼집 계약금 찾으러 가요. 어서요. 그놈의 계약금. 이런 상황에서도 할 말이 계약금뿐이야?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계약금 얘기만 하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차라리 뭐라도 변명했으면 좋겠는데 예비 남편은 그러지 않았죠. 변명할 마음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비 남편은 오직 신혼집 계약금을 받을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신혼집 안 갈 거냐고. 결혼하려고 신혼집 계약금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뭔데? 잘 생각해. 저 사람 말 믿지 말고 우리 결혼만 생각하란 말이야. 이 결혼 안 할 거야? 겨우 저런 사람 말 믿고 결혼 안 할 거냐고. 위기에 몰리니 예비 남편은 오히려 결혼을 무기 삼아서 큰소리 쳤어요. 마치 제게 결혼이 깨질 것처럼 몰아가면 겁이라도 먹고 돈을 줄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정말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예비 남편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이처럼 최악의 사람일 거로 생각지 못했는데 예비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될수록 최악 그 자체였죠.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이 말이 돼? 너 애초에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잖아. 가전이며 가구며 신혼여행까지 모두 나 몰래 취소하고 돈만 챙겨갔잖아. 가만 보니 둘이 짜고 날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사기꾼 취급이 아니라 사기꾼 맞잖아. 예비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죠. 예비 남편이 화를 내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고 때마침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죠. 예비 남편은 경찰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금세 붙잡혔어요. 예비 남편과 저 그리고 원생은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에 간 김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다행히 피해 금액도 소액이고 신혼집 계약금도 넣기 전이었기에 피해 금액이 적었어요. 하지만 다른 원생은 피해 금액도 컸기에 사기죄로 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돈도 돈이지만 결혼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나 다른 원생에게 결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알고 이용했다는 것이 쉽게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로 쉽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원생의 도움으로 피해를 미리 알았고 준비할 수 있었기에 예비 남편의 사기죄 입증이 수월했죠. 피해본 원생도 그동안 증거를 잘 모아두었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나서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돌렸던 청첩장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만나서 사정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없던 일로 하였죠. 웨딩홀과 드레스샵 등 결혼을 취소하는 것도 일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날이 되었죠. 그날의 기분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신랑이 오지 않고 잠수타는 최악의 결혼식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토록 바랬던 결혼이 파토나서 속상하다고 해야 할지 복잡 미묘했습니다. 예비 남편과의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게 되면서 저는 한동안 제 일에만 집중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 무렵이었죠. 그 무렵 예비 남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감방으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지만 저와 다른 원생에게 결혼이라는 미끼로 사기를 쳤던 예비 남편의 수감 소식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제가 사기 결혼을 준비하며 입었던 모든 마음의 상처와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비 남편의 죄가 인정되고 죄값을 치른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된 예비 남편이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결혼을 미끼로 사기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물론 저도 지난 일은 잊지 않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 남편의 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난 후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는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나 서운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고 싶어요.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혼자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많았고 결혼 깨질까 노심초사하며 제가 짊어지고 가려고 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결혼이라는 큰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결혼 준비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오늘 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